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독도함에서 진행한 모하비 실험 비행에 대한 더 워존 기사의 2부 내용입니다. 2부에서는 모하비 재원에 대한 설명과 대한민국의 무인기 개발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사에 달린 국내외 밀떡들 댓글 반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즈 항모는 약 274m 길이의 비행 갑판을 갖추고 있어 약 199m의 갑판을 갖추고 있는 독도함보다 GE-STOL 운영에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 독도함에서 진행된 GE-STOL의 실험과는 달리 프린스 오브 웨일즈에서의 모하비의 실험은 이륙과 착륙이 모두 항모 갑판에서 이루어졌다. 독도함의 크기는 GE-STOL의 탑재 능력에 일부 제약을 줄 수 있다. GE-STOL의 정확한 수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너럴 아토믹사에 따르면 모하비는 AGM-114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12발을 장착한 상태에서 약 305m의 이륙거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ISR 임무 구성으로는 이륙거리가 약 122m로 줄어든다. 만약 GE-STOL의 성능이 이와 유사하다면 이는 독도함에서의 운용에 충분한 거리이다. 또한 전 세계 해군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대형 강습 상륙함에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추가하면 GE-STOL 같은 항공기가 더 높은 최대 이륙 중량으로 작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모하비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 제너럴 아토믹사는 개선된 단거리 이착륙 성능과 튼튼한 랜딩 기어 덕분에 이 드론이 항공모함 기반 작전에 적합하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이러한 작전들은 드론 이륙을 위한 캐터펄트나 회수를 위한 어레스팅 기어 없이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이제 GE-STOL에도 적용되었다. 동시에 GE-STOL은 모하비에 없었던 새로운 기능도 추가되었다. 여기에는 성능이 향상된 그레이 이글 25M에 도입된 다양한 기술이 또한 포함된다. 그레이 이글 25M 드론은 미 육군이 MQ-1C 그레이 이글보다 개선된 제품을 공급하며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특히 국력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국가와의 미래 분쟁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더 잘 충족하도록 다양한 개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GE25M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은 이제 GE-STOL에도 적용이 되었다. 여기에는 개선된 중유 엔진 HFE 2.0, 증가된 전력, 유지보수 요구사항 대폭 감소, 그리고 노트북 기반의 이동형 지상 통제소가 포함된다. 이전에 모하비에 대한 본지 더 워존의 보도에서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뿐만 아니라 독도함과 같이 캐터펄트나 어레스팅 기어와 같은 이착륙 보조장치가 없는 대형 강습함에서도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논의한 바 있다. 또한 미 해군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 및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특성은 그대로 GE-STOL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GE-STOL이나 모하비의 해상 임무에는 상륙 작전단 및 해안 교두보의 감시 또는 연안 지역에서의 전력 보호 임무 및 감시 임무가 포함될 수 있다. 감시 장비를 탑재한 드론은 독도함의 대잠 작전 시 작전 반경을 확장할 수 있으며 무장하지 않은 모하비의 경우 항공모함 크기의 이착륙 구역에서 무장 없이 이륙하면 약 10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지속 비행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GE-STOL과 모하비는 무장도 가능하므로 무장을 탑재한 상태로 장시간 감시 활동을 수행하거나 상륙 작전에 대한 근접 항공 지원과 같은 공격 임무로 확장될 수 있다. 특히 무장 드론을 보유하게 되면 현재 헬리콥터에 의존하고 있는 독도함에 새로운 고정익 전투기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대수상 및 대잠 작전 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블루워터 환경에서 이러한 드론은 네트워킹 및 통신 중계 노드, 그리고 전자전을 위한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심지어 공중 조기 경보 임무에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중고도 장기 채공 드론은 헬리콥터가 수행할 수 없는 능력을 제공한다. 헬리콥터는 짧은 작전거리로 인해 함정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나 높은 고도에서 장시간 지속적인 임무 수행이 어렵다. 이에 반해 드론은 훨씬 우수한 가시선 성능과
더 높은 지속 비행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함정이 지상 기반 자산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체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연합뉴스는 이번 시험이 유무인 군사장비의 운용을 더 잘 통합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전까지 G스토를 독도급 강습 상륙함에서 운용하려는 계획은 공개된 사실이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다양한 클래스와 유형의 드론을 도입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군은 이미 다양한 크기의 드론을 운용 중이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하피 로이터링 드론부터 미국에서 공급된 고고도 장기 채공 무인기 RQ-4B 블록 30 글로벌 호크까지 포함된다. 국산 드론 개발 프로그램으로는 대한민국 중고도 무인 정찰기가 있으며 이는 미국의 MQ-9 리퍼와 유사한 중고도 장기 채공 드론이다. 또한 대한민국 다목적 무인 헬리콥터 프로그램은 MD-500 헬리콥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무인 무장 정찰형 드론으로 보잉의 무인 리틀버드와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미래의 대한민국은 KF-21 보람의 차세대 전투기를 보완하기 위해 드론을 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유인 전투기의 잠재력을 강화하고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작년에 대한민국은 로열 윙맨 프로그램과 다양한 임무를 위해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스텔스 형상의 플라이윙 드론을 공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한민국 해군의 드론 활동은 비교적 제한적이었다. 도입 사례로는 소형 함정의 비행 갑판에서도 운용 가능한 소형 회전익 드론인 쉬벨사의 캠콥터 S300 무인 항공 시스템이 있다. 현재로서는 독도급 함정이나 향후 강습 상륙함에서 고정익 드론을 운영하려는 서울의 구체적 계획에 대해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볼 때 독도함에서의 시험은 G스톨과 모하비 드론이 이 크기의 함정에서 이착륙을 위한 장비 없이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는 항공모함 및 강습 상륙함을 운용하는 다른 국가에게도 관심을 끌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 더 워존 기사의 2부 내용입니다. 이 글에 달린 국내외 밀떡들 댓글 반응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외 밀떡들 역시 페이로드로 인한 이착륙거리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요. 반면 이에 대한 솔루션도 제공한 댓글이 확인이 됩니다. 이 함정들이 최대 23노트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바람을 향해 선회한 후 갑판 위로 20노트의 풍속 조건을 만들어주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하비가 45노트에서 착륙을 시연한 적이 있는데 적절한 탑재 하중을 가진 상태에서도 이륙은 여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보통 함정의 속도와 바람의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람을 향해 선회하고 20노트의 속력을 낸다면 즉시 날개 위로 30노트 이상의 풍속이 생성됩니다.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처럼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면 이 효과는 더욱 극대화되겠죠. 그 결과 무장 상태에서의 이륙거리는 극적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즈 영상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모하비가 갑판 중간쯤에서 이미 이륙하며 상당한 여유를 가진 것으로 보이네요. 착륙 과정에서는 드론이 갑판을 가로질러 떠있는 느낌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A사 레이더, 링크 16,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미션 컴퓨터 시스템을 G스톨과 같은 드론에 장착하면 상당한 무게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GE25M에는 링크 16 단말기가 이미 탑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GE 드론은 SAR, MTI를 제공하는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고요. 하지만 공중감시 레이더를 탑재할 수 있는 GE 모델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륙작전 플랫폼에서 사용된다면 공중감시 레이더는 매우 유용한 기능이 될 수 있고 이는 미니 호크아이처럼 운용될 수 있겠네요. 강습 상륙함이나 퀸 엘리자베스급 대형 갑판에서는 문제없이 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문제는 항속거리입니다. 무거운 탑재 하중으로 인해 많은 연료 소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거리 제트 엔진 기반의 UAV를 조기 경보 및 관제 역할과 항모 전투단에 결합하는 아이디어가 매력적일 것 같네요.
이러한 무인기는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작전 지역에 머무를 수 있을 것이고 항모 또는 근처 기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해외 밀떡들 반응이고 일부 기사 후에 채널 구독자님께서 달아주신 댓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도급이 뭔지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쓴 글과 유튜브 내용입니다. 독도급은 내부에 경납고가 단층으로 되어 있고 이 내부 경납고는 근본적으로 상륙전과 상륙 장갑차를 운영하는 목적의 공간입니다. 거기에 약간의 장소를 짜내어서 헬기를 내부에 보관할 수 있는데 이것도 주로 헬기 유지 보수를 해야 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즉 독도급 내부 경납고는 상륙전을 고려하여 해병대를 위한 상륙 장갑차를 실어 나르는 데 필요한 구조로 되어 있지 항공기 운영을 위한 구조로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독도급은 대형 수송함일 뿐이지 항공기를 운영하는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그럼 헬기를 운영하지 않냐 반문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헬기를 운영하는 방법은 평소에는 헬기는 지상에서 있다가 전시에는 독도급 상부 갑판에 올려놓고 그대로 출격하는 것입니다. 즉 헬기들은 대부분 비행갑판에 올려놓은 채로 운영하는 것이며 미국이나 유럽의 대형 헬기 모함처럼 내부 경납고에 경납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고정익기를 운영하려면 활주로가 필요한데 내부 경납고는 이미 상륙 장비들이 있어서 비행기를 보관 못합니다. 그리고 상부 갑판도 드론 활주로를 확보해야 해서 드론들을 주기시킬 수가 없는데 이는 즉 독도함에는 극단적으로 단 한 대의 고정익 드론을 운영해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요? 상황이 이런데도 무슨 독도함이 드론을 운영하기에 최적? 그냥 헛소리인 것 같네요. 거기에다가 저 모하비는 아무것도 달지 않은 클린 상태에서도 겨우 이륙했는데 무장을 하면 저 짧은 활주로로는 이륙과 착륙 택도 없어 보입니다. 활주로 폭이 좁아서 모하비도 겨우 이륙하는데 만약 측풍이 불어서 이륙하다가 좌우로 기체가 흔들리면 어떨까요? 독도급에서는 절대 저런 고정익 드론 운영 못하는 거고 그냥 망상으로 보이네요. 독도함에 사출장치와 어레스팅 기어를 달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배가 배꼽보다 더 커질 것 같고요. 사출장치와 어레스팅 기어를 달아도 무장한 상태의 모하비 이착륙은 못 시킬 겁니다. 헬기 항모로 개조요? 그럼 해병대는 뭘로 상륙하죠? 거기에다가 독도함은 갑판이 하나라서 대형 드론을 여러 대 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전시에는 항공기 소티가 매우 중요한데 상부 갑판을 비워둔 채로 엘리베이터로 드론을 한 대씩 올려서 발진하고 착륙하면 다시 엘리베이터 경납고에 넣는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충분한 소티를 확보하겠습니까? 그냥 헛소리 같아요. 독도급에는 헬기나 회전익 무인기를 탑재하는 것이고 고정익 드론은 다른 방법, 즉 드론 항모를 따로 개발해서 운영해야 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매운맛 국내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이번 비행은 실험 비행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급 강습 상륙함에서 무인기 항모를 위해 바로 고정익 드론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비판하시고 부정적 의견을 주신 분들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점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작은 실험과 또 그 실험의 실패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팩트남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시간 보내세요.